개인회생 변제 계획에서 일반 채권과 세금 조세, 지방세, 벌금,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는 개인회생에서 처리가 안 돼요. 개인회생 후순위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어. 다 갚을 수 있어. 이것도 개인회생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다른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으면. 근데 보통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원금 100% 갚고 그 개시 후 이자도 후순위 채권이야. 이자도 다 갚고 그런 다음에 과태료가 있으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는 과태료는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세금은 우선 채권이에요. 세금은 이제 개인회생에 넣는데 제일 먼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변제금으로 변제할 때 변제 기간의 절반 즉 18개월 안에 우선 변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변제 기간의 2분의 1 안에 갚아야 된다라는 거는 다른 사무실들 실무에. 법원에서는 이거예요. 이제 이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세금 받으려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들,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들, 특히 일반 금융기관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가지고 그 세금을 갖다가 절반 채무자가 내는 돈을 가져가. 그러면 걔네 36개월인데 한 30개월 동안은 나라에서 가져가. 그럼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일반 금융기관 채권자 받아가는 거예요. 너무 조금 받아가잖아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개인회생 제도가 나라를 위한 제도도 아닌데 나라가 30개월 동안 받아가면 우리도 30개월 받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에 이런 논리에서 세금보다 2배를 변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30개월 변제한다? 그러면 2배. 60개월 변제하라. 이게 실무예요, 실무. 그렇게 요구를 엄청나게 해요, 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일반 사무실에서는 yes! 정당해 보이니까.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니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저는 딱 30개월 세금, 그럼 나머지 6개월만 딱 하는 걸로 해요. 논리가 뭐냐? 법에는 이제 최소 변제, 걔네 최소 변제율이라고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 이상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가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 플러스 100만 원. 그 범위 안에 그 6개월 동안 이 일반 채권자들의 변제액이 5% 이상 또는 뭐 3% 플러스 100만 원 이상 변제할 수 있는 충족이 되면 그것만 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인가를 받아냈어요. 예. 그러니까 꼭 2배를 해야 된다? 이건 마치 옛날에 주식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가상화폐 손실금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다 반영하고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런 논리에 하면 세금의 2배를 변제에 대한 논리인데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싸울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세금도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의 2배를 꼭 변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법원에서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세금이 있다고 해서 꼭 세금의 2배를 변제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금이 많은 경우.